이지혁의 심장이 멎어가던 그 밤 누군가는 살릴 사람이 아니라 살릴 순서를 정하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두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사람, 이지혁이 중환자실 안에서 겨우 숨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이지혁을 좋아하는 감정이 꿈틀거렸고 또 다른 한구석에서는 이렇게까지 매달리면 안 된다는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지은호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이 사라지면 지은호의 시간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약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철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우리 아들 이지혁 살릴 방법이 뭡니까? 의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이식입니다. 그런데 기증자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때 박성재가 복도 끝에서 뛰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었고 박성재의 얼굴에는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선명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 잠깐 멈칫했는데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좋아한다는 걸 박성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여기 혼자 있었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아니, 이지혁 씨는요? 박성재는 씨라는 호칭에 잠깐 눈을 내리깔았고 곧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어. 근데 오래 못 버틴대. 복도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김다정은 벽에 기대 주저앉아 있었고 조옥래는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장수는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목숨이 종이 한 장 같네.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쥐었는데요. 그때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씨, 오늘 밤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단 한 글자였습니다. 우진. 지은호는 그 이름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한우진이라는 이름은 지은호가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써 지운 이름이었거든요. 몇 달 전 지은호가 인테리어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 이상하리만큼 닮은 눈매와 목소리. 그리고 지은호의 손목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 혹시 당신 지은호 맞아요? 그날 이후 우진은 지은호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은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도 싫었고 설명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닮았다는 말 한마디로 인생이 흔들리는 걸 지은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진이 지금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후드에 모자를 눌러쓴 채 마치 누군가를 피해 들어온 사람처럼 숨을 고르며 복도 끝에 섰는데요. 우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다가가자 우진은 지은호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 씨 여기 이지혁 씨 때문에 왔어요? 지은호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한우진 씨. 우진은 잠깐 웃는 것 같다가 바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밤 고성애 씨가 움직일 겁니다. 병원 쪽에도 사람을 붙여놨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지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고성희. 박진석의 재혼 아내이자 박영나의 엄마.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타입. 지은호는 고성희가 왜 병원에서 움직인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 고성애 씨 재단에서 자랐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저는 늘 재단의 자산처럼 관리됐어요. 지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걸 왜 지금 나한테? 우진은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고성애 씨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키면 저는 끝이에요.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 씨 한 가지 더. 이지혁 씨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 쪽에서 알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 울음과 발소리가 복도를 뒤흔들었고 의사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성재가 이지혁 이름을 부르며 벽을 쳤고 이상철은 우리 아들 을 외쳤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는데요. 우진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우진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혹시 제가 사라져도 놀라지 마세요. 지은호가 우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진은 잠깐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얼굴을 피했던 이유 나도 알아요. 나도 내 얼굴이 싫거든요. 우진은 그 말만 남기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에서 2블록 떨어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무전이 울리고 구급차 사이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성 환자 두부 외상 심각, 의식 저하. 지은호는 복도로 뛰어들어오는 들것 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숨을 쉬며 말하던 사람이 핏기 하나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뒤 의사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뇌 손상이 심합니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살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쉽게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가족분 연락이 필요합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고성희가 나타났습니다. 비 맞은 머리칼, 헐떡이는 숨, 그런데도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우진이 어디 있어요? 고성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호자예요. 지은호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진이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던 사람. 그 고성희가 지금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간호사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기 기증 절차? 절대 안 돼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위아래로 훑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요? 그때 박진석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은 사람들 사이를 가르듯 들어오며 고성희 앞에 섰는데요. 박진석의 표정은 분노라기보다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호자라고. 고성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키웠어요. 내가.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키운 건 핑계고 쥐고 흔든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 자격도 없어.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병원 행정팀을 부르더니 단호하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우진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고성희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이 한 걸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면 애를 재단 장부에 올려놓고 관리하지 않아. 너는 엄마가 아니라 관리자였어. 그 와중에 중환자실에서 또 호출이 울렸습니다. 이지혁은 더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고 이식만이 길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숨이 뒤집힌 얼굴로 박진석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부탁입니다. 이지혁만은 살려야 합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손을 떼어내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려고 왔다. 박성재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박진석은 지은호 쪽을 한번 보고 다시 박성재를 봤습니다. 그 친구 이지혁. 살릴 수 있어. 그때 의사가 우진의 소지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환자 지갑에서 장기 기증 등록 확인이 됐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이 아까 시간이 없다고 했던 말. 그게 이걸 의미했나 싶었는데요. 의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수혜자 지정이 있습니다. 고성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그 아이가 그런 걸 했을 리가. 의사가 서류를 펼쳤고 그 순간 복도에 정막이 떨어졌습니다. 심장 수혜자 이지혁. 박성재는 그대로 굳었고 이상철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김다정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진이 지은호에게 건넸던 서류 봉투, 우진이 남긴 말들, 고성희가 막으려 했던 이유가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은호가 조용히 묻습니다. 왜 하필 이지혁이에요? 대답은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박영나가 병원 로비 쪽에서 걸어 들어왔는데요. 박영나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박영나가 말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엄마가 오면 내가 남긴 걸 꼭 지은호에게 전해달라고요. 박영나가 지은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 그리고 마른 웃음. 지은호, 너한테 이런 말하는 거 웃기지? 나 너랑 닮았다는 말 들을 때마다 겁났어. 혹시 내 인생까지 망가뜨릴까봐. 근데 이지혁 선배가 쓰러졌다는 말 듣고 생각했어. 누군가를 살리는 게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잠시 멈춤이 있고 우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날 보호한 적이 없어. 날 숨겼고 날 써먹었고 내가 이멸까봐 무서워했어. 내가 남긴 봉투 반드시 열어. 그 안에 엄마 같은 얼굴로 사람을 망가뜨린 기록이 있어. 지은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은호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지은호가 다시 이상철을 봤습니다. 이상철은 무너질 것 같은 표정으로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이지혁이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의사가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가족 대표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난 반대야. 그 애는 아직. 박진석이 고성애 쪽으로 몸을 돌리지도 않고 잘라 말했습니다. 당신 의견은 효력이 없어. 문제는 가족 대표였습니다. 우진의 가족 관계는 비어 있었고 고성이는 법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우진이 왜 자신에게 알아야 할 게 있다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신분증을 다시 봤습니다. 생년월일이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이를 꽉 물었습니다. 지은호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검사할게요. 가족인지 확인하면 제가 서명할 수 있죠? 의사가 잠깐 놀랐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복도는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그 사이 이지혁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았고 박성재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었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병원 행정실을 들쑤시며 내가 책임질 거다라고 소리쳤고 박진석은 단 한 번도 고성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가 고성이를 더 미치게 만들었는데요. 마침내 의사가 지은호 앞에 섰습니다. 유전적 일치가 확인됩니다. 지은호 씨는 한우진 씨의 친족입니다.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숨을 삼켰습니다. 뻔한 단어 하나가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쌍둥이. 지은호가 종이를 받았습니다. 서명란이 흐려 보였고 손끝은 저릿했습니다. 그때 지강호가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지강호는 상황도 모르면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나중에 합의금 같은 거. 지은호가 지강호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지강호, 지금은 내 앞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마. 정순이가 뒤따라 들어와 지강호의 입을 막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보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순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정순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놓칠까봐 말 못했어. 지은호가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나중에요. 지금은 우진부터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는 순간 고성희의 비명이 복도를 찢었습니다. 안 돼. 그 아이는 내 거야. 박영나가 고성의 앞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엄마 거가 아니에요. 고성이는 박영나를 보며 손을 뻗었지만 박영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진 오빠가 남긴 걸 저도 봤어요. 엄마가 한 짓 이제 끝내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꺼내지는 동안 이지혁의 삶도 새로운 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상철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고 김다정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옆에 서서 몇 번이나 말을 삼켰습니다. 고맙다도 미안하다도 사랑한다도 지금은 전부 잔인해 보였거든요.
박성재가 결국 말했습니다. 지은호, 내가 무너질까봐 무섭다. 지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성재, 나도 무서워요. 근데 우진이 나한테 남긴 건 도망치지 말라는 거였어요. 몇 시간이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말에 이상철과 김다정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박성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토했고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보냈다는 현실이 지은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날 새벽 이지혁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눈을 떴고 가장 먼저 지은호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호, 너 왜 여기 있어? 지은호가 웃으려 했는데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심장인지 알아. 지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배, 죄책감 갖지 마요. 우진이 그걸 원했어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도 정해졌네. 우진이 죽음이 미담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 그 말이 박진석의 눈빛을 스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우진이 남긴 봉투 속 기록은 그 칼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박진석의 미소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도 살리려는 게 아니다. 판을 이기려는 거다. 지은호는 우진이 남긴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지은호는 그제야 제대로 울었습니다. 한우진, 나 너를 몰랐던 척해서 미안해. 지은호는 눈물을 닦고 속삭였습니다. 근데 너 너무 잔인해. 이제 와서 내 가족이라고 해놓고 나보고 싸우라고 남기고 갔잖아.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지환이었습니다.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 이지혁의 남동생. 이지환이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 그 봉투 조심하세요. 누가 그걸 찾고 있어요. 방금 병원 주차장에서 수상한 사람이 영나 씨 차를 뒤졌습니다. 지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옥상 난간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한우진. 내가 남긴 건 심장만이 아니네. 지은호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폭로하면 누군가는 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여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우진이 지키려 했던 진실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때 터뜨리려고요. 아래층 병실에서 이지혁의 심장은 새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병실 앞에서 주먹을 쥐었고 박영란은 고성희와 눈을 마주칠 준비를 했습니다. 이수빈은 이 혼란을 기회로 보며 박성재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지강호는 돈 냄새를 맡고 또 엉뚱한 선택을 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모든 걸 잃을까봐 처음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성희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죄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우진이 남긴 기록. 그 기록이 지은호 손에 있다는 사실이 고성희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다시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이지혁의 침대 옆에 서서 지은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선배, 아니 이지혁.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예요. 우진이 심장, 이지혁 가슴에서 뛰는 동안은 더더욱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오래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도망 안 갈게. 하지만 그들의 약속이 끝나자마자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진석의 비서에게서 온 보고였습니다. 회장님, 우진 사고 차량 번호가 지워져 있습니다. 누가 손댄 것 같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지우는데 성공했다면 다시 찍히게 만들면 되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박성재만 알아챘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보며 처음으로 확신했는데요. 이 싸움은 고성이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우진이 남긴 심장은 이지혁을 살렸지만 우진이 남긴 진실은 이제부터 모두를 시험할 겁니다.